요즘 겨울이고 날씨가 점점 춥고 환자분들이 이제 길에 미끄러지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골절 환자들이 증가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에 대해서 관련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골절 관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골절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골절이란 외력에 의한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손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목을 구성하는 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관절을 이루는 뼈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팔뚝을 이루는 두 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이 있고요. 그 위에 작은 뼈들로 구성된 수근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뼈들이 외력을 받았을 때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손목 골절의 특징은 전체 성인의 약 15에서 30% 정도로 가장 흔한 골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넘어지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손목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뼈가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손목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미끄러울 수 있는 날이 많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보다는 겨울철에 훨씬 더 빈도수가 호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목 골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각각의 뼈들이 부러지면 그걸 세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시간에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은 요골뼈의 원위부, 즉 손목 관절 부분의 근처에 있는 요골뼈가 부러지는 원위 요골 골절이 있습니다. 전체 90% 정도의 손목 골절 환자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손목을 뒤로 젖힌 채로 이렇게 짚을 때 넘어지면서 뼈가 뒤쪽으로 외력을 받으면서 부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척골, 즉 요골 바로 옆에 있는 척골의 경상돌기라고 하는 끝에 있는 돌기 부분이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골절은 수근골 중에 하나인 주상골이라는 뼈에 생기는 골절입니다. 수근골 중에 하나로 주로 젊은 분들이 요골 골절과 비슷하게 손목을 짚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골절의 특징은 진단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골절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수근골 같은 경우는 뼈가 작고 미세한 실금 같은 게 갔을 경우에는 엑스레이와 CT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진단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골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근골 같은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보통 다른 뼈에 비해서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미세 골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뼈가 잘 안 붙는 경우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수근골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미세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MRI 검사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손목 골절이 의심됐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골절된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근골 같이 작은 뼈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와 CT에서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근골 골절이 의심된다거나 그 외에 다른 동반된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절이 확인된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골절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고정이 돼야 되고 고정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야 뼈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고정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고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보통 우리가 반깁스 내지는 통깁스라고 불리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골절된 부분을 고정을 하게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인 경우에는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함으로써 골절 부위를 노출시킨 이후에 나사나 금속판을 이용해서 내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이거나 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지 않고 바깥에서 금속 강선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핀 고정술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나이와 건강 상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어느 정도로 부러졌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뼈가 어긋나는 게 심하지 않고 원래의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뼈가 어긋난 정도가 심하거나 완전히 전이가 된 경우, 또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 나이와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이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수궁골 같이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뼈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이 상태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손목 골절 환자들의 수술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8세 남한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으면서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요골이라는 뼈의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뼈의 골절 상태, 전이 된 상태가 심한 상태고 관절면 쪽으로도 침범한 상태로 보여서 튼튼하게 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엑스레이에서보다 훨씬 더 뼈가 부러진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전이가 좀 심하게 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를 하고 뼈를 원래 모양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고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뼈가 완전히 붙게 되는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는데요.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뼈가 완전히 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크게 뭔가 이상이 없다면 1년 정도까지 엑스레이로 확인을 한 이후에 금속판이나 나사 같은 고정물을 제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년 뒤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림과 같이 수술하고 나서 금속판 제거한 이후에 엑스레이에서 뼈가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역시 요골의 원위부 골절인데요. 이번에는 나이가 어린 소아에서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7세 여하고 역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서 골절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와 같이 요골의 원위부 쪽에 골절 소견이 보이고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래의 모양보다 골편이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모습, 즉 전이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전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라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이까지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와 같이 전이 정도가 심하다면은 원래 모양으로 최대한 정복을 한 다음에 고정력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속판과 나사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성장판 손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성장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고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금속 핀을 박아서 고정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속 핀은 절개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가 실시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뼈를 맞춘 이후에 외부에서 금속 핀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2개 정도의 핀으로도 충분히 고정력이 확보될 수 있어서 그림과 같이 골절됐을 때보다 이전의 뼈와 비슷한 모양으로 잘 정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핀을 삽입해서 잘 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핀 고정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이후에 외부에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림과 같이 수술 3개월 엑스레이를 봤을 때 벌써 뼈가 많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상골 골절 환자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33세 남한으로 넘어지면서 역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상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그런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와 CT에서도 잘 안 보이고 MRI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엑스레이와 CT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지 않았고 수술은 다음과 같이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재활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보통 수술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수술 후 반기부스를 4주에서 6주 정도 고정하는 경우가 있거나 수술만으로 고정력이 완전히 확보가 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흔히 캐스트라고 불리는 통깁스를 6주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주에서 6주 정도의 기부스 고정 기간이 지나면 관절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보통 3개월 차 이후에 무거운 걸 든다거나 팔을 짚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뼈가 잘 붙어가는지를 추적 관찰한 이후에 1년 정도 이후에 뼈가 완전히 붙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금속 고정물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정도 때 제거 수술을 권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손목 골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요즘같이 눈이 오거나 추운 날씨에 빙판길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넘어져서 손목을 짚는다거나 손목이 부딪혀서 손목 통증이 강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통해서 골절 유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골절이 된다면 너무 늦지 않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거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고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지 쪽 골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과 수술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